자, 두 번째 자. 했고 1, 2번 했고요. 네, 이제 성산구 했죠. 예, 이제 의창구로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의창구가 하나 특이한 사례인데 이건 다시 짚어봐야 돼요.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야, 요거 예전에 우리가 영상 찍으면서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래가 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네.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최고가가 9억 8,500. 네. 여기서 많이 빠졌어요. 56% 빠졌습니다. 5억 5,800 빠져서 4억 2,700에 그렇죠. 거래됐어요. 저게 9억대 거래됐던 게 유니시티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 야, 이거는 유니시티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단지인가? 나중에는 평가받을 거다.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그렇죠. 나죠? 네. 네. 그리고 바로 유니시티까지. 예, 네. 유니시티까지. 자, 유니시티는 3단지가 많이 빠졌는데 9억 6,500 하던 게 3억 4,500 빠져서 35% 빠졌습니다. 그래서 6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점일 때는 유니시티 3단지보다 높았어요. 뭐 어쨌든 비슷하다 치면. 네, 거의 비슷했는데 이제 하락을 하니까 제자리를 찾잖아요. 4억 2,700, 6억 2천인데 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부터 가겠습니다. 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는 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도 신축에다가 주변에 인프라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일단 이 녀석인데 얘 혼자 약간 덜렁 이렇게 있긴 했죠. 네, 실제 실거래 한번 봐주세요. 저기. 네. 일단 실거래가 보면 네. 한 건이 네. 통 튀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게 6억대에서 갑자기 이제 9억대로 확 가버리죠. 네. 네. 그래서 A타입인데 C타입은 7억 9천. 이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A, B 타입을 보면 얘 한 건이 9억 8,500의 거래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6억대, 7억대 뭐 그렇죠. 이렇게 거래거든요. 그 직전 거래가 6억 8천인데 네. 갑자기 3억이 뛴다? 뭐 층도 뭐 36층, 49층 뭐 도층 개찐이라 치더라도 조망이 나온다 치더라도 네. 뭐가 특별하다 치더라도 너무 먼저 특별하게 네. 거래건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다. 맞아요. 예, 이랬던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맞지 않을까. 네. 그러면 35배 C타입을 보면 한 7억 9천? 네. 뭐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자, 이번 시간에서 이제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에 대한 기준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시티로 가야 되죠. 유니시티가 여기가 이제 중동인데 네. 여기가 어떠냐면 과거에 유니시티를 보면 참 재밌어요. 네. 여기가 우리가 창원하면 약간 1급지가 이쪽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약간 2급지 취급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한 1.5급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한창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랬었단 말이에요. 갸우뚱했죠. 네. 네. 근데 유니시티 이제 보면 이때 마피까지 나오는 게 이제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근데 요 시기에는 마피가 있던 시기예요. 마피 시기에 보면 요때 왜 그러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거든요. 1등 대장 아파트 있죠. 네. 요런 거 하락 없이 쭉 올랐어요. 그렇죠. 하락 없이 쭉 올랐거든요. 대부분 이제 요때 요거는 오르고 있었어요. 더샵 레이크파크, 네. 아이파크. 네. 요게 보시면 요때 2019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19년부터 급격하게 오르죠. 급격하게 오른 거 볼 수 있죠. 네. 근데 유니시티 가면 이 당시에는 마피였어요. 마피. 네. 그래서 좀 오르는 게 한 요 정도. 한 20년 4월 뭐 이렇게 좀 지나서 막 올라가죠. 네. 네. 그래서 보자면 역시 이 1급지에 대장 아파트가 있으니까 좀 1.5급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1급지 대장 아파트가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5급지 대장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면 이 녀석들은 언제 대장 자리가 뺏기냐? 요런 데가 재건축이 돼야지 그렇죠. 뺏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녀석들은 사실은 지금은 많이 하락했었지만 사실 견고하게 버틸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창원을 조금 더 좀 잘 아는 이해도가 좀 높은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더샵이나 아이파크의 입지 저는 뭐 다른 뭐 신혼주공이나 뭐 무궁화 그러니까 재건축 다른 단지에 한해서 저 입지만큼 더 좋은 입지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네. 비슷하거나 뭐 조금 떨어지거나 네. 뭐 이 정도인데 네. 그러면 신축발로 조금 더 앞서야 그렇죠. 되는데 네. 저는 이 녀석들이 신축발에 절대 뒤질 입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하나 겨우 꼽자면 롯데맨션 정도? 그렇죠. 네. 뭐 그 정도 조망이 조금 그렇죠. 남향으로 해서 조망을 네. 뽑을 수 있고 같은 동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네. 사업 진행이 이제 초기라서 그렇죠. 네. 그때 되면 확실히 얘네들은 구축인 건 그렇죠. 맞기 때문에 네. 차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금 진행되는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분양, 입주 이런 단지들은 아직까지 이 두 녀석을 위협할 정도는 없다. 신축발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입지발로는 위협하기는 그렇죠. 힘들다. 네. 사실 창원 사람 입장에서는 요 용지, 아이파크, 더샵 완전 그 넘사벽 아니었습니까? 넘사벽이었죠. 그렇죠? 서울의 강남, 그렇죠. 부산의 마린시티. 저 당시 또 분양가도 사실 넘사벽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양가 비싸다 했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막 1,000만 원 분양할 때 쟤네들은 한 1,500. 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 유니시티가 1,300. 네. 이렇게 분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피였고. 네. 그리고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게 물량까지도. 그렇죠. 이게 1, 2단지와 3, 4단지가 6개월 6,000 세대. 정도 6개월 정도 이제 입주가 차이 나거든요. 네. 1, 2단지가 입주하고 나서
3, 4단지의 마피를 진짜 서울 수도권 엄청 쓸어 담았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가 골이 좀 깊어지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엄청나게 네. 대규 투기 수요가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네. 그런 마피들을 싹 쓸어 담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또 되짚어 보면 지금 같은 약간 위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때 기억 조금 비슷한 느낌을 본다면 그렇죠. 조금 이런 때 좀 싸게 나올 때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면 좀 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스터디에서 여기를 임장을 직접 갔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보면 역시 하락장 때 많이 다녀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돌이켜 본다면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뭐 고수분들, 뭐 강사님들 많이 계신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어디를 싸도 되는 시장이었지 않느냐. 그랬었죠 결론적으로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락장 때 많이 다녀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때 하락장 때 다녔던 게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네. 자, 이제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 네. 유니시티 이제 3단지, 3단지가 이제 9억 6,500 하던 게 6억 2천까지 네. 빠졌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사실 1, 2, 3, 4단지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3단지가 다들 좀 특징이 제일 뚜렷하지 않죠. 뭐 1단지는 스타필드, 2단지는 어반브릭스, 그다음에 4단지는 초등학교가 있으면서 밑에 공원 조망, 이게 사화공원이라서 네. 굉장히 큰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망권이 보이는데 그럼 3단지는 뭐는 특징이 있냐? 뭐 옆에 이제 저기 뭐 무슨 그게 있어요. 행정 요게 정확한 기회가 안 나는데 어쨌든 스포츠 센터도 있고, 네. 지도에 학교도 있고, 나타나네요. 저기 네. 학교도 중학교도 도계중학교도 네.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3단지가 조금 딸리는 느낌? 근데 뭐 시세는 좀 비슷하게 또 흘러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3단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3단지를 이제 시세를 넣어보면 자, 이제 두 개 다 넣겠습니다. 네. 자, 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리치구에서 네, 성산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의창구로. 의창구로 가겠습니다. 네. 의창구를 가면 의창구도 비슷해요. 근데 전세가 좀 덜 빠지고 있는 게 그렇네요. 매우 특징적이에요. 네네네. 아까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2%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성산구는 0.4%.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점수 이보세요. 좋음, 네. 전세 대비 저평가도 이보세요. 좋음. 네. 네. 확실히 지표에 나타나네요. 네. 여기 소득 대비 저평가까지 좋다면 괜찮지. 네네. 근데 이게 아까 성산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지표상으로는 아까 성산구가 9% 정도 고평가였지만 네네. 사실 개별 단지는 저평가에도 거래가 됐었고 저점 가격에도 거래가 됐었어요. 네. 현재 매물은 적정 가격에 나오고 있고 그러면 나쁘지는 않다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자면 이거를 보니까 6.4 평균은 6.4고요. 가장 고점일 때 의창구입니다. 지금 8.5 현재 7.3 가장 쌀 때는 이제 5.1 정도 5.1 정도 됩니다. 가장 저렴할 때. 저 시기 때 참. 네. 그래서 보면 6.4, 8.5니까 33% 정도 고평가 됐었고 지금 7.3이기 때문에 제목 한번 바꿔주시죠. 아, 네. 의창구. 창원, 의창구. 어쨌든 뭐 성산구보다는 조금 더 고평가였다. 네, 조금 더 고평가다.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 중동 유니시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3단지로. 네, 중동 유니시티 기준 3단지로 봤을 때 적정 가격 이제 9억 6,500을 33% 역산출하니까 7억 2천대가 나오고요. 네네. 이게 이제 6억 2천이면 좀 15% 정도 싸게 거래됐다. 우리가 저점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이 정도면 뭐 매력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고 힐스테이트, 아티움 시티는 9억 8,500이 뭔가 이상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자면 4억 2천에 거래되면 마이너스 42%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중동 유니시티보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7억 8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C타입. 네, C타입. 다른 타입에? 네, 다른 타입 7억 8천을 넣으면 한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조금 비싼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아티움 시티는 제가 한번 6억 8천으로 조금 수정하면 요 정도 수준이 좀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유니시티를 기준으로 또 본다면. 네. 근데 뭐 또 살짝 또 주변에 분양하는 가격들이 그렇죠. 또 있으니까 아까 아티움시티 주변으로 옆에 바로 분양한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여기죠. 네. 롯데 캐슬포레. 네. 저것도 이제 공원 일몰제로 해가지고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이제 분양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핵심,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끈 단지입니다. 네. 저기 분양가가 지금 보시면 5억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저런 거 보면 여기도 비슷하게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게 들어오면서 좀 견인 역할을 해주고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프라가 좋아지죠. 그죠? 네. 그리고 단지 수도 적지 않습니다. 네. 998세대, 1, 2단지 합쳐가지고 967세대 두 개 합치면 약 2000세대. 네. 그럼 여기까지 합치면 3000세대가 나와요. 제가 한 가지 좋은 거 알려드리면
한 동네에 3,000세대 이상이 들어와야지 네. 주거지로서 인프라가 굉장히 발전되게 돼요. 그렇죠. 예, 이게 2,000세대에 조금 약해요. 3,000세대가 딱 들어오면 자족 기능 역할을 좀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입지 분석을 한다고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0세대, 3,000세대가 좀 안 되면 조금 약해요. 옆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게 돼요. 근데 3,000세대가 되면 주변 인프라를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인프라가 크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뭐 슬리퍼 세권 네. 이런 게 형성이 네, 좀 형성되죠. 네. 그래서 이제 3,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워낙 또 홈플러스, 그다음에 종합병원, 6호 아울렛, 네, 아울렛, 있습니다. CGV, 터미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은요 네. 역세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터미널이에요. 그럼요. 터미널 중요합니다. 네. 근데 터미널이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죠, 실질적으로는. 네. 다음 지역, 세 번째 지역, 다섯 번째 단지. 그다음에 하포구는요? 네, 마산입니다. 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거 마산 뭐죠? 하포구. 그렇죠. 마린 애시양 구형입니다. 네. 한 아파트가 4,298세대입니다. 그렇네요. 아까 요 세 개 합쳤던 거 유니시 보다 3,000세대. 네, 더 많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단지입니다. 네,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네. 좀 말이 그러니까 얘기도 좀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 46평이 네. 최고가 8억 4,500 갔던 게 네. 3억 4,300 빠져서 40% 빠져서 5억대 나옵니다. 이게 뭐 46평. 46평이니까 8억대 되고 뭐 30평대 84 기준이었다면 저 정도는 좀 비싸다는 느낌 좀 듭니다, 그죠? 그렇죠. 네. 34평은요. 뭐 그냥 찍은 김에 최고가가 5억대네. 최고가 5억 2,500 갔다가 한 3억대 나오고 있고요. 네. 3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 그렇죠. 3억 3,800이 가장 싸게 거래됐고 1층이네요. 입지로 보면 요거 뭐 좀 쌀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얘가 분양가가 1,000만 원이 안 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3억 5천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그래도- 분양가 수준인데요. 예. 그러니까 좀 싸다는 느낌이 좀 네. 들 수도 있네요. 예, 분양가에 조금 더 안 좋고 네. 네. 확장비랑 뭐 이런 거 포함하면 맞죠. 그렇죠. 그때는 뭐 할인 분양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게 또 굉장히 이제 뭐 부영에서 지었겠지만은 여러 말씀하십시오. 그 최초에 우리가 부영에 대한 이미지라는 네.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연부영이라는 어떤 이런 것도 나오고 영부영. 예. 그래서 뭐 부영에 대한 뭐 이 시공 능력 이런 것도 의심받은 적이 있었지. 지금도 좀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크진 않았는데 워낙 대단지고 또 일부 대형평수에서는 저 바다 조망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에서는 이 중앙공원이 다 보여주는 이 단지 조망 이런 것들도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할인 분양 그때 엄청나게 했죠. 뭐 8%, 4%, 2% 그다음에 뭐 옵션 뭐 한 2천만 원 정도에 대한 옵션도 좀 줬고 뭐 그렇게 이걸 다 합친다면 좀 해볼만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결론은 짓고 나니까 괜찮다라는 네. 또 평가를 또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말씀 중에 제가 바다 조망을 찍어보려는데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애시양이고 그렇죠. 디자인이 조금 독특합니다. 호불호가 갈립니다. 네, 독특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가 SK죠. 네, SK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 여기도 이제 같이 우리가 임장을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참 조금 일찍 돌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이 타이밍에 임장을 돌았었어요. 그렇죠. 네. 자, 얘가 이제 뭐 46평 8억 4,500 가던 게 이제 지금 5억 200, 네. 4억 9천이다. 어떻느냐? 자, 미리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렇게고 이제 보겠습니다. 리치고를 통해서. 하포구죠? 마산 하포구입니다. 자, 마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렇게 약간 애매한 단지들은 그냥 좀 쌀 때 주변에 내가 뭐 또 연고도 있고 그러면 저런 거 괜찮죠. 네. 자, 마산 하포구는 전세가가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매매가가 조금 덜 빠지는데 그래도 많이 빠지는 폭이에요. 네. 2%대가 아닐 뿐인 거지. 전세가가 2.1%로 꽤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 점수 좋음, 전세 대비 저평가도 좋음인데 전세가가 빠지니까 밑으로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저평가는 이제 15년을 보면 전 고점을 뚫지는 못했었어요. 이런 지표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역시 어떻게 보면 꺾이니까 맞죠. 네. 같이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저걸만 봐도 사실 이 지역의 경제가 박살났다. 이거 하나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보자니까 이제 평균은 5. 가장 최근 코로나장의 가장 고점일 때가 5.6이고 현재 조금 빠졌지만 5.3입니다. 그래서 5, 5.6, 5.3. 그다음에 이제 가장 쌀 때가 요때인데 3.9. 네, 그래서 3.9. 그래서 창원 마산 하포구는 평균이 5.0인데 5.6으로 해서 고평가 12% 정도. 네. 그다음에 현재는 5.3이니까 6%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저점일 때가 3.9로 해서 22% 정도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 가격을 봐야 되겠죠. 네. 얘가 이제 8억 4,500. 8억 4,500을 역산출하면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네요. 네. 고평가 12%를 네, 고점 가격에 역산출하면 7억 5,44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7억 5천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네. 근데 현재 5억 8천에 거래됐나? 5억 5천에 거래됐죠. 네. 5억 3천, 5억 3천, 5억 200도 있어요. 네네. 4억 9천도 있고. 그래서 보면 5억 3천에 거래됐을 때가 마이너스 30% 정도. 마이너스 30%고 얘가 이제 저점이죠, 저점. 이 순서가 좀 바뀌다 보니까 순간 헷갈렸네요. 가장 저점일 때 마이너스 2%대, 22%대가 5억 8천입니다. 그래서 5억 8천보다 떨어지면 이제 요 시기인 거예요. 요 시기 있죠. 요 시기. 3.9. 요 시기 너무 쌀 때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 5억 3천 너무 싼 거죠. 가격은. 네네. 그리고 보자. 지금 실거래된 거는 아까 4억도 있었잖아요. 네, 4억 9천. 네, 4억 9천까지 있어요. 네, 4억 7천도 있었고. 네, 그러면 4억 9천 마이너스 35%고 4억 7천도 있었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38%입니다. 아이고야. 네, 4억 7천은 정말 많이 싼 거. 저층이네요. 네, 저층이네요. 요거는 바로 매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6평이 4억 7천은 가격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이. 그렇죠. 네. 평당 1,000만 원. 네. 새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은 요즘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네. 예. 자, 여기고 46평. 46평. 자, 왜냐면 누군가는 또 이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4억 9천은 이제 없어졌고요. 5억 2천에 5억 2천, 5억 3천이 있어요. 네, 저층이 5억 2, 3천 초반대. 네, 저층이 5억 2, 3천이고 이제 29층이 5억 5천. 26층 5억 7천 있습니다. 저층 5억 초반, 중층 5억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이네요. 네, 그래서 5억 3천을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5억 3천이다 현재 매물가 기준으로 그래도 싼 편이에요. 5억 8천보다 싸면 솔직히 싸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중층이 이제 5억 한 5, 6천. 네. 그럼 5억 6천 해보겠습니다. 가격 안 깎았다 하고 그래도 싼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의창구 반등했죠. 성산구 좀 반등해서 싸다 수준이 아니고 적정 수준의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린 애시양 싼 가격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라면 여기에 전세가 안 맞춰줄 거거든요. 아직. 투자자라면 3억 5천에 5억대니까 2억 정도 필요하죠. 사실 2억을 여기에 투자한다?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거주자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비싼지 싼지 가늠해주세요. 요래 했을 때는 매력 있다. 일단 요 입지 대비 가격 봤을 때, 요 입지 단지 컨디션 대비 가격 했을 때는 네. 매력 있다. 물론 이제 이 고점일 때 8억 4,500 이게 또 뭐 뷰 잘 나오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요. 요 당시에 8억 4,500과 뷰가 좀 안 나오는 거를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네. 네, 몇 퍼센트 정도 비싸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나오는 가격을 또 비율로 역산출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가격 가늠이 되겠죠. 네. 이래 본다면 이제 창원이 1급지부터 약간 반등하는 게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뭔가가 대외적 요인이 뭔가 없어진다면 지금 충분히 이제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 점수 괜찮음, 저평가 지수 괜찮음, 전세 대비 저평가 괜찮음, 소득 대비 저평가 아직 고평가지만 단지별로 보면 적정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금리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취득세 등의 아직까지 문제는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 창원은 다시금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저는 지금부터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봐지는데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의창구, 성산구, 저희가 하포구 이렇게 봤지만은 전세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받쳐준다. 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또 투자자들의 또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좀 오고 있다.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네,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오겠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제목력 더보기 설명글을 참조하시면 저희 스터디 강의 임장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